잘 쓴 스토리만 가지고 모두 성공하긴 어렵지만 대박 펀딩은 모두 스토리를 잘 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디즈 메이커 여러분. 저는 와디즈에서 콘텐츠 에디터를 담당하고 있는 최용희입니다. 벌써 세 번째 강의를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 세 번째 강의는 아마 메이커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제가 메이커님들과 함께 스토리를 완성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거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이냐? 바로 내가 찾은 제품의 특징, 즉 소재를요, 스토리로 완성하는 거. 이거를 좀 오늘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강의를 아직 들으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요, 두 번째 강의를 먼저 듣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단순히 스토리로 써낼 수 있는 소재와 다르다는 점. 이 소재는 서포터님들의 공감을 유발한다는 거. 그리고 그 공감을 유발하는 소재를 찾는 가장 빠른 세 단계는 무엇이 있는지를 앞선 강의에서 충분히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들으셨으면요, 이번 세 번째 강의를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두 번째 강의를 들은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에디터님, 저희 제품 분석도 해서 특징도 파악했고요. 타겟 서포터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진 찍을지, 어떤 후기 요청할지,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알겠는데요. 와, 이 흰 화면 채우는 건 정말 너무 다른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못 쓰겠어요. 어떻게 써도 너무 짧아요. 어떻게 써도 너무 구구절절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흰 화면, 메이커님들이 항상 어려워하시는 흰 화면을 매끄럽게 실질적인 콘텐츠로 채워가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두 번째 강의에서 배운 내용도 복습할 겸 실제로 어떻게 스토리를 쓰고 계신지 성공 메이커님들의 사례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다이어리예요. 다이어리인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소재 찾기 3단계로 아마 메이커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다이어리는 일반적인 다이어리, 그냥 일정을 쓰는 다이어리와 달라 우리는 낭비되는 시간 추적이 가능하다는 엄청 큰 특징이 있어. 그러면 새해 목표를 항상 야심차게 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느라 실천을 못한 분들께 우리 제품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왜 목표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알려드리려면은 왜 목표가 실패하는지, 시간이 어떻게 낭비되는지 이걸 좀 보여드려야겠다. 제 생각에는 메이커님이 이 세 단계를 거쳐주신 것 같아요. 근데요, 스토리를 쓰는 방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아마 요렇게 쓰고 마셨을 거예요. 목표를 이루는 서포터님들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쭉쭉쭉쭉 썼는데, 이제 또 뭘 쓰지? 메이커님들이 분석하신 그 소재 찾기 3단계를 통해서 분석해내신 그런 스토리 콘텐츠들을요, 단순히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스토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메이커님들이 찾아내신 특징들을요, 연결해가는 그 연결고리가 매끄러운 스토리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스토리가 아까와 같은 메이커님이 성공적으로 콘텐츠를 쓰시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셨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볼게요, 서포터님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음과 같아요. 계획을 세우실 때만 비장해지시고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왕창 세우고 계시진 않아요? 그래서요,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다이어리를 선택하실 때는요, 목표의 우선순위를 살펴볼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어머나, 우리 다이어리는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처음에 설명하고 싶었던 콘텐츠에서 쓰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요 하면서 연결고리들이 계속 이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메이커님은요, 단순히 줄글로 쭉쭉쭉쭉 스토리를 썼을 때와 달리, 아, 이런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요 타이밍에 이렇게 보여드려야겠구나. 하는 되게 논리적인 스토리를 완성하실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단순히 그냥 텍스트를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진도 넣고 텍스트도 넣고 중요한 부분도 강조하시면서 훨씬 읽히기 좋은 스토리를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즉, 리워드 분석이나 타겟 서포터 분석, 스토리 설계를 똑같이 해도요, 완성되는 스토리의 퀄리티 차이가 발생하는 건 바로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설정해 주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제품 좋아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 좋아요. 왜냐하면요. 아, 우리 제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언제냐면요. 우리 제품 이거는 진짜 최고예요. 왜냐하면요. 하는 식으로 이 연결 고리들을 메이커님들이 스토리 안에 써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를 메이커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불편함이 사라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직관적으로 메이커님의 제품을 보여주시는 것. 이렇게 3가지를 연결고리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부터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편함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서포터님들은 내가 쓰고 있는 이 제품이 왜 불편한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지 반찬 담을 때 편리하다 하는 식으로 메이커님 제품의 장점만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는요. 냄새나는, 무거운, 깨지는, 위험한 반찬통 하시는 식으로 기존에 참 아쉬웠었던 서포터님들이 일상에서 체감하셨던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게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스토리 안에 명시해 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서포터님들은 이거 반찬통에서 냄새나네? 그냥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하고 사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시면서 메이커님의 제품은요, 냄새 지수가 이 정도입니다 하면서 이게 메이커님의 제품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유리로 된 반찬통, 그냥 당연히 무거운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나요? 우리 제품은요, 이만큼 가볍습니다. 잘 깨지는 반찬 뚜껑이요, 그냥 오래 쓰다 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저희는 잠금 장치도 개선했어요. 하는 식으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불편함을 알려주시고 우리 제품이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스토리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요. 반찬통이라는 참 사소해 보이는 제품으로 3억 원에 가까운 커다란 펀딩금을 모집하신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때요. 우리 제품의 특징,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해결했다 하는 게 서포터님들께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다가가려면요. 아무래도 불편한 상황을 스토리 안에 자세하게 묘사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때 그냥 이런 제품 다 나빠요 하는 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는요. 서포터님 혹시 오늘도 이런 일 겪지 않으셨어요? 하고 모든 서포터님들께 통할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 공감을 살 수 있는 내용 이런 거 위주로 풀어주시는 게 훨씬 매력적인 스토리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펀딩한 메이커님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하는 그 긴 과정을 좀 번거로우셨을 때도 불구하고 다 찍어주셨어요. 이걸 다 찍어서 스토리 안에 보여주시니까 서포터님들도 나도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지. 이거 진짜 귀찮아. 오늘도 버려야 돼 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스스로의 모습을 스토리에 대입해서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느끼죠.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야? 펀딩해야겠는데? 마찬가지로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요. 클렌징 폼이에요. 클렌징 폼은 사실 매일매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스토리들이 매일 쓰는 클렌징 폼 편리하게 써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프로젝트 메이커님은요. 매일 쓰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스토리 안에 직접적으로 써주셨어요. 하루에 20분 세수한다 치면요. 우리는 1년에 이만큼 쓰고요. 그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 금액이에요. 우리는 100만 원어치의 시간을 화장 지우는데 쓰고 있는데 이거 제가 아껴드리겠습니다. 서포터님들은 두 손 들고 펀딩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시겠죠. 이처럼요. 내 제품의 편리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요. 내 제품이 사라지게 하는 그 불편함 자체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수치화해서 스토리 안에 설명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스토리 초반부를 좀 자세하게 쓰실 수도 있겠고요. 제품 특징을 소개해 주실 때 우리는 A 수치를 B 수치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공인된 성적서 같은 걸 바탕으로 스토리를 써주시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메이커님의 특징에 맞춰서 앞서 살펴본 소재 분석 3단계에 맞춰서 이 내용들을 적용해서 써주시면 훨씬 풍성한 스토리 콘텐츠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메이커님의 그 제품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이다 하면 좀, 뭐지? 안 와닿으실 텐데요. 이런 사례 하나가 되게 저는 구체적인 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달라지신 게 보이시나요? 단순히 글자 수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어떤 향인지, 얼마나 든든하고 간편한지를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냥 향이 좋습니다. 끝내는 게 아니고요. 구수한 향이 입안 가득할 정도로 향이 좋아요. 그냥 든든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두 쪽만으로도 든든한 식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제품의 특징을 앞에서 꾸며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특징이 서포터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스토리 안에 써주시는 건데요. 이걸 한 번 더 실제 사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불이 있습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이불 같죠? 그런데 단순히 잠이 잘 오는 이불입니다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특징이잖아요. 이럴 때 메이커님만이 들려주실 수 있는 특징들을요. 스토리 안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니트 조직으로 감싸준다. 이런 표현과 함께 실제 니트 조직을 보여주시거나요. 그게 어떻게 우리 몸을 착 감싸주는지 이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스토리 안에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제품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준 이 프로젝트는요. 홈리빙 프로젝트에서 참 많은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코코넷네 이불입니다. 숱한 앵콜 펀딩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혹은 점점 더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연결고리를 참 잘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요. 열 손실 없이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이렇게 도와줍니다. 하는 식으로 우리 몸의 굴곡에 따라서 메이커님의 제품이 착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밀착감 있게 몸을 감싸주는 걸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열 손실 없이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고 왜냐하면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메이커님의 제품이 좀 더 편안한 숙면과 연관이 있는 이유를 그 구체적인 원리와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다면 서포터님들은 메이커님의 논리를 보시면서 정말 그렇네. 몇 번 끄덕끄덕 했을 뿐인데 펀딩 완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꼭 이불, 홈리빙이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지 항상 메이커님들이 사례를 궁금해하셔서 제가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뷰티 카테고리는 어떨까요? 그냥 우리 제품 간편합니다 하고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간편한지 갖고 다니면서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고 사진과 함께 설명해 주시는 거죠. 카테고리와 무관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강조해 주시는 가성비.
우리 제품 가성비 진짜 좋아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루에 단 13원입니다.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가성비를 보여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요. 그냥 마시면 든든해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 식사 대신 먹어도 될 만큼 든든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재료들을 사용했거든요. 하고 사진과 같은 콘텐츠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연결고리를 추가해서 재료에 대한 설명들을 이어가시는 거. 이런 식으로 스토리 콘텐츠 구상도 가능하실 거예요. 메이커님이 어떤 부분에서 연결고리를 사용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진이더라도 이때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메이커님의 특징에 맞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사용해 주시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나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청소기는 흡입력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그냥 텍스트로 쓰셨으면 한 줄에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메이커님의 청소기를 이용해서 볼링공을 들어 올리는 그런 콘텐츠를 추가해 주시면요. 단지 한 줄로 쓰고 말았을 내용이 서포터님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이 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줄로 쓰고 말 텍스트들을, 특징들을 되게 구체적인 콘텐츠로 풀어주셔서 성공적인 펀딩을 모은 청소기 프로젝트예요. 이런 식으로요, 텍스트의 설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진, 영상, GIF 콘텐츠들을 고민해 보시고 그걸 실제로 스토리 안에 녹여주시는 게 메이커님의 프로젝트를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서포터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메이커님의 장점을 아무리 전문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이해하지 못하세요. 이게 왜 좋은지, 그래서 일반인인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는지 서포터님들은 알지 못하십니다. 그럴 때요, 텍스트를 굳이 꾸역꾸역 늘려 쓰시는 것보다는 사진 한 장으로 대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쓴 펀딩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성공적인 펀딩 모집금을 모으실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연결고리를 잘 써주세요 하고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사진이나 콘텐츠 같은 걸 사용해 주실 때 메이커님이 어디에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사진과 텍스트가 서로 상호 보완돼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 프로젝트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깃, 동정, 고름 이런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클로즈업 사진, 깃과 동정과 고름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이 이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때요. 메이커님들이 그냥 스토리를 쓴다라는 거에만 좀 초점을 맞추시고 되는 대로 그냥 예뻐 보이는 사진을 넣는다 하시면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깃과 동정 고름 메이커님이 설명하시려고 했던 특징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사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진은 정말 예뻐요. 예쁜데 이때 쓰이면 안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이커님이 스토리를 작성해 주실 때는요. 사진과 영상과 GIF가 설명하는 텍스트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 연관 있는 것들끼리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보여주고 싶은 특징들을 그래서요. 왜냐하면요. 하는 연결고리와 함께 잘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비전문가인 서포터님들도 훨씬 쉽게 메이커님의 스토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분석해서 찾아낸 스토리 콘텐츠를 어떻게 연결해 가면서 빈 화면을 채워가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불편함이 사라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우리 제품 참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불편함을 지워주거든요. 하는 식으로 불편함이 사라지시는 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죠.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 제품이요, 이렇게 좋습니다. 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좋습니다를 스토리 안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것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성비가 좋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제품은 하루 13원의 가성비입니다 하는 식으로 어떻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비전문가인 서포터님들이 내 제품의 특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제품 좋아요를 끝나지 않고 이 좋아요를 잘 보여주는 사진, 영상, GIF 콘텐츠를 텍스트와 연관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실 것. 이걸 좀 마지막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이해를 해 주셔도 스토리를 쓰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 다음 강의에서는요, 프로젝트의 제목을 쓰는 법, 대표 이미지를 설정하는 법 등 실질적으로 내 프로젝트가 서포터님들께 첫인상, 어떻게 매력적인 첫인상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